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매수, 매, 매수, 매,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휴림 로봇 매수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일단 매도를 했고요. 자, 고점 뚫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분봉상 고점은 좀 뚫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세가 쭉 뻗어 나오면은 홀딩을 좀 해보고 만약에 다시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전량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뻗어 나가질 못하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휴림 로봇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안암전자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안암전자 매수가 됐고요. 자, 요거는 빠르게 이런 자리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안암전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대량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안암전자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KCC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KCC가 제가 원하는 가격을 주질 않고 바로 좀 상승이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이봉에서 벌써 3.9%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대형주가 3.9%면은 일반 소형주, 개별주 같은 경우로 따지면은 거의 5% 이상 한 9%까지도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두세 배 정도. 자, 우량주 시가겐 매매로 이 자리에서 한호가 위에다 제가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새우가 위에까지만 떨어지고 반등이 좀 나와버렸습니다. 자, 요거는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 이상 제가 원하는 수익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CC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는데요. 그중에 KCC는 매수를 제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되질 않아서 좀 매매가 이루어지질 않았죠. 자, 휴림로봇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로봇은 지난주에 상한가에 좀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자, 거래대금이 뭐 그렇게 활발하게 터진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특징주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질 않았었죠. 자, 오늘 시초가를 갭을 좀 높게 띄웠어요. 시초가가 대략 한 13%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분봉 첫 봉에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좀 더 터지긴 했지만 이제 모양은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이제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 음봉의 시가 라인, 고점 라인이죠.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거래대금도 거의 시초가에 만들어졌던 거래대금과 준하게 꽤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짧게 뭐 이런 자리 이제 손절 잡을 대응을 하고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일부 매도를 했고 또 흔드는 과정에서 한 대략 70% 이상 물량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가 좀 바로 이렇게 강하게 치는 모습이 나오질 않고 물량이 한 차례 좀 쏟아지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요봉에서.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서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상한가에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아쉽게 저는 뭐 대략 한 2, 3% 사이에서 수익을 내고 좀 마무리를 했지만 제가 매도한 이후로도 대략 12%가 더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강하게 굳혔기 때문에 상한가를 한 번도 풀질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내일 시가 갭이 뜰 가능성이 높겠죠. 뭐 아쉽게 상한가를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수익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 휴림로봇은 이렇게 좀 매매를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아남전자를 매매를 했습니다. 자, 아남전자도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일봉상 이런 일정한 저항 라인들을 오늘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자, 요런 자리. 자, 요런 꼬리 매물대까지. 멀리 보면은 121선을 우하향 하다가 요렇게 일정한 횡보 구간을 만든 이후에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하는 예, 장대양봉, 상한가봉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거래대금도 꽤 많이 터졌어요. 대략 2,600억 정도가 터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침서부터 강하게 친 이후에 한 차례도 이 만들어졌던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질 않고 강하게 횡보를 해주면서 상한가에 굳혔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분봉상 오전에 요 자리 이제 돌파를 할 때, 자, 여기 이제 돌파봉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짧은 구간 수익을 내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흔드는 구간이 있었죠. 저는 짧게 수익 내고 마무리를 했는데 얘도 결국에는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제가 매도한 이후로도 얘는 11%가 좀 상승이 나왔고요. 뭐 아쉽긴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 원하는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때로는 일부 물량 흔들지 않고 보유된 상황에서 올라갈 경우 상한가를 먹기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이고 수익을 뭐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수익으로 마감을 한다는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한 종목 두 종목 대응을 함으로 해서 또 수익으로 좀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KCC 좀 매매 대응을 또 했었죠. 자, KCC는 우량주 시가gen 매매 대응을 한 겁니다. 위치가 완벽하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자, 요런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 이제 대응한 건데, 사실 이제 요런 자리까지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해서 위쪽에서 이제 횡보하는 거를 요쪽에다 붙여서 위에서 시가갭이 떴다라면은 훨씬 더 좀 좋은 모양이었을 건데,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120선을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정배열 초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120선 위에서 시가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정 주면은 제가 여기 몸통 시가 자리 16만 3천 원에 한호가 위에다가 매수대기를 해놨었거든요. 자, 16만 3천 원에 선이 거져 있죠. 자, 얘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겠죠. 대략 한 4.5%, 5.5%네요. 5.5%면 이 대형주가 5.5%라고 하면 소형주, 개별주로 따졌을 때 거의 두 배, 세 배에 육박하는 이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한 15% 이상 수익이 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량주 시가의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량주 시가의 매매 영상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지만 수급주 매매와 마찬가지로 대략 80%, 90%에 육박하는 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여러 번 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량주 시가gen 매매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결국에는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떨어졌죠. 다시 떨어졌지만 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반등을 줍니다. 자, 이 자리도 반등 구간이 대략 2% 이상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라도 짧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조금 흔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여기서 또 반등을 주죠. 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지지가 강하게 나오는 자리인지 이렇게 우량주 시가gen 매매 자리는 굉장히 지지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 분봉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수익률이 이 봉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는 거를 매수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도 수익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저는 최대한 위험을 배제하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났다가 떨어지는 거는 저는 잘 매수하지 않아요. 요건 개인적인 매매 기준에 의한 차이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참고하시고 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서 손절 잡고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KCC는 이렇게 해서 아쉽게 체결이 되지 않고 수익을 내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종목 매매를 좀 마쳤고요.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징주는 휴림로봇과 안암전자는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피플바이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피플바이오도 신규 상장주인데 이 앞쪽에서 강하게 한 차례 상승을 줬다가 오늘 또 상한가에 전고점을 뚫고 가는 이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2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또 활발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앞에 거래 대금을 넘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얘는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았죠. 자, 요런 자리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올 때 이렇게 이제 돌파 매매 대응을 했다면 뭐 또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매 대응을 하진 않았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신규주죠. 근데 얘는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얘도 이런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하는 장대 항봉이 만들어졌고 얘는 거래대금 또한 돌파가 나왔죠.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거래대금이 거의 3천억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이 오전에는 굉장히 좋았죠. 오후장에 살짝 투매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강하게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일봉상 매물대들을 다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관심 있게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정말 뭐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웠던 부분인 이런 저점을 이탈을 할 시에는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오늘 코스닥 시장이 그 모양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121선을 장대 음봉으로 이탈을 했고요. 최근 만들어진 봉 중에 아랫꼬리 없이 거의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마이너스 3.8%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돌파된 전고점 라인을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있죠. 자, 이 자리는 여기서 돌파 시도를 했다가 돌파 못한 자리,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계속 부딪혔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부딪히던 자리를 돌파한 자리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제가 일봉상으로도 이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릴 때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지수도 별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돌파된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까지 이제 지수가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여기 돌파될 때 큰 상승을 주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아마 비슷한 자리까지 크게 급락이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강하게 시장을 주도했던 이 주도주급들 중에서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줄 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시장은 현재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면서 이 넥라인을 이탈을 하는 음봉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또 장기 이평선이 이 1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하고 또 이렇게 이제 중장기 이평선 61선과 21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질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반등을 강하게 주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런 여파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선을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살짝 좀 이탈을 했지만.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여전히 일부 종목들에 의해서 시장 방어가 일어났을 뿐이지 전체적인 시장의 산업섹터 종목들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관련된 종목들과 뭐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 시장의 하락을 좀 지수 차원에서 방어한 모습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은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의 이 헤드앤숄더의 완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과 또 뭐 신규 매수라든가 중장기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모양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헤드앤숄더의 완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에 좀 급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곳에서도 급하게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듯이 자, 이런 곳에서도 급하게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듯이 자, 이 자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돌파된 전고점 라인 부근에서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 대응을 한다면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반등시켜주는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강한 반등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완전히 돌려 세우고 강한 반등을 통해서 다시금 추세 우상향을 만드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